네, 안녕하세요. 캠핑카에 살고 있는 남자 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조그만 공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단풍이 된 건가? 이렇게 한가하고 쉬는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집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뭐 그런 일이 태반이겠죠. 캠핑카에 살면서 이렇게 녹색을 많이 본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를 즐기며 녹색 식물과 함께 풀내음을 맡으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말에 캠핑카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4월 초부터 캠핑카에 살았는데요. 그 한 달간 살았던 내역을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똘이가 한 달 동안 캠핑카에 살면서 든 비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면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어느새 벌써 해가 졌습니다. 계산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부터 4월 한 달 동안 지출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지출에 대한 목록 정리하는 거 일단 하나랑, 그리고 총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계산하는 비용 계산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캠핑카 살기 전에 월세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고하고 있었습니다. 독고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 살면은 필요한 게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월세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뭐 도시가스 이런 게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뭐 청소비나 뭐 엘리베이터비 뭐 이런 것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통신비,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 뭐 TV, 전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통비, 이제 버스, 뭐 지하철, 택시 뭐 이런 교통비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 밥 해 먹으려면은 뭐 쌀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런 식재료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옷을 산다거나 신발 산다거나 뭐 이런 쇼핑비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즐기는 문화생활, 이렇게 해서 저는 한 8가지로 제가 한번 목록을 나눠봤습니다. 뭐 그 외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따로 쓰는 가계부 앱이 있거든요. 그 앱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캠핑카에 산다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월세는 안 들죠. 그 대신에 그에 못지않게 보험료가 듭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은 전기세랑 수도세는 안 들지만 도시가스는 LPG 가스통을 해서 쓰기 때문에 가스비는 조금 나와요.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내는 건 없지만 검사비, 뭐 종합검사, 정기검사 이런 검사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금이 조금 나옵니다. 통신비는 뭐 핸드폰 밖에 사용 안 하니까 뭐 기존하고 똑같이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인터넷, TV, 전화는 따로 쓰질 않으니까 비용이 안 나옵니다. 교통비는 이제 기름값이 더 추가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나 뭐 쇼핑, 문화생활비는 뭐 똑같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월 한 달 동안 제가 캠핑카에 살면서 썼던 비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따로 가계부 앱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지출을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캠핑카에 살면서 이 캠핑카 안에서만 들었던 비용들을 따로 제가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얼마 썼냐면, 얼마 썼을 것 같아요? 138만 3,111원을 썼네요. 세부 내역을 한번 봐볼게요. 용품, 캠핑카 안에 이제 쓰는 용품이 한 비율이 한 50% 정도 썼고요. 69만 7,070원 사용했고, 식자재, 이제 안에서 먹는 밥 값으로 18만 6,163원 썼고요. 기름값은 제가 경유를 2번 충전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한 번 충전했어요. 그래서 13만 5천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안 나왔죠. 왜냐면은 캠핑카 있다고 해서 뭐 맨날 놀러 다니고 뭐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물론 제 꿈은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만, 아직은 또 일을 하면서 캠핑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멀리는 가지 못하고 그냥 경기도권에만 조금씩 돌아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존 요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요금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비싼 요금일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또 따로 매월
소액 결제 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12만 7천 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보험료는 1년에 9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개월 할부로 잡아가지고 92,268원 4월달에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비 같은 경우는 64,000원이 나왔는데 그 지난 영상에 보시면은 배터리가 2번이 방전돼가지고 출장을 2번 불러서 점프를 시킨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에어컨 필터를 갈았습니다. 그 비용까지 해서 64,000원이 나왔습니다. 주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온 비용이고요. 네, 벌금. 이 벌금 이거 주정차 위반 딱지가 또 하나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4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4월 한 달 동안 캠핑카에서 살면서 썼던 비용은 138만 3,111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딱 캠핑카만 가지고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드냐, 이걸 놓고 봤을 때 간단합니다. 일단은 용품은 안 들고 식자재도 빼고, 일단 다 빼볼게요. 용품도 빼고 식자재도 빼고 유류비 이제 기름값만 놔두고, 그 다음에 통신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정비도 안 할 수도 있죠. 주차도 안 할 수도 있고 벌금도 안 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 빼면은 결국에는 유류비랑 보험료밖에 안 나와요, 차가.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은 4월 한 달 동안 캠핑카에서 단순히 들었던 비용은 22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원룸에서 사는 것보다 좀 싸죠. 이 정도면 굉장히 싼 편이죠. 22만 원이면은 뭐 월세도 이거보다는 넘죠. 4월 달에 캠핑카에 살면서 한 달 비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기름값, 가스, 매달 이제 나가는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집에서 살 때보다 비용은 훨씬 더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노동 비용을 합산을 하면은 아마 이게 더 훨씬 더 비쌀 겁니다. 뭐 집에 사는 것처럼 그냥 물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수돗물 올리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 한번 쓸 때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또 물 한번 떨어지면 그 물 한번 기르러 가는데도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를 또 찾아서 또 돌아다니는 그런 비용, 그리고 또 찾았다고 하더라도 뭐 집에서만큼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업로드도 상당히 힘든 부분, 전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그냥 쓰고 싶다고 무조건 꽂아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비용들까지 합산하면은 사실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캠핑카에 사는 게 경제적으로나 기회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훨씬 더 손해를 보며 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또리는 캠핑카에 사냐 물어보면은 지금 제가 한 달 됐잖아요. 솔직히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크게 뭐 불편한 건 아닌데, 특히나 오늘 이렇게 비용 계산 해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캠핑카에 살게 된 이후부터 뭐 제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것까지 쭉 뭐 설명하기는 앞으로 뭐 또 그런 얘기도 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캠핑카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고, 그 다음에 막상 살아보니까 느끼는 거는 일단은 자연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더 들고, 제가 어렸을 때도 막 지렁이 만지고 놀고 막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참새 잡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뭐 이상한 열매 같은 거 따먹어서 막 두드러기 나고. 완전 시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연하고는 많이 좀 친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옛날 생각도 많이 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딱 누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 맞으면서 이제 캠핑카 문을 열고 탁 나오면은 일단 보이는 게 푸른 잎부터 먼저 보이니까, 그리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니까 확실히 정서적으로는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집에서 살면은 밖에 나가봐야 자동차 소리밖에 안 들리고 아스팔트 이런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캠핑카에 살면서 아무래도 완전 도심 한가운데보다는
약간 외곽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며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막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초대해가지고 같이 테이블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고, 보통 그런 사람들 저보다 더 나이 많고 인생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오히려 좀 도움이 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격도 좀 더 외향적이 되고 또 진취적이고 또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았을 때보다 확실히 많이 부지런해진 것 같고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뭔가 틀에 박혀 있지 않는 생활, 거주지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이런 떠돌이 생활이 저한테는 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재밌기도 하고. 4월 한 달 지출 정산을 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인생을 짧게 살았으면 굉장히 짧게 산 거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았던 시점,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또 특히나 제 나이대가 한참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일을 좀 이제 스스로 이제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나이인 것 같고, 특히나 이 나이대는 이제 또 진급에 대한 걱정, 퇴직에 대한 걱정,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커리어를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항상 높아지려고는 합니다. 높아지고 싶죠, 당연히.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자동차, 더 나은 집, 이런 것들에 우리는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길이만 이렇게 높아지기만 높아졌지 넓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건물을 세우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기초가 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나이에 30대 젊은 이 나이에 일단 기초부터 쌓자, 넓어지자 마음이. 그리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인드로 평탄화 작업을 먼저 깔끔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조금씩 이제 성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쫙 쌓아가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옛 어르신들의 말을 굳이 내 돈 주고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30쯤 좀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좀 내가 고생하더라도 많은 것을 보고 좀 넓어져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 인생을 즐겨보자. 이 생활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됐고 만족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살아보려고 마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힘을 많이 좀 보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좀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리루 빠이, 사랑합니다. 안녕.